석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영은 한자로 돌석에 꽃뿌리 영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QUARTZ로 쿼쩌라죠. 석영은 규소 1개에 산소 2개를 가진 화학식을 가집니다. 광물에는 특히 규소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규소와 산소는 규소 1개에 산소, 그 산소에 또 규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들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만나가지고 정사면체 모양을 이루므로 이것을 SiO4 사면체 또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역시 여기에도 같은 구조로 달라붙습니다. 즉 Si 하나에 산소 1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라붙죠. 이 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산소 1개 여기 있는 규소에도 산소, 규소 여기도 산소, 규소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광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SiO4 사면체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광물을 석영이라 합니다. 이 전체를 볼 때는 SiO4가 계속 이어지지만은 전체의 양을 볼 때 규소 1개에 산소 1개, 규소 1개, 즉 점선으로 친 요 부분이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결국은 전체 양이 규소 1개에 산소 2개로 된 광물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석영입니다. 석영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한쪽의 면이 매끈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요 면과 요 면은 어떤 각도를 가지면서 비스듬하게 이어지고요. 그런 구조가 같은 광물 같으면은 다 그런 구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쪽 면이 이어지다가 비스듬히 또 이쪽 면도 비스듬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추형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은 기둥 모양입니다. 즉 형태가 이렇게 길쭉한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면과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기둥 모양 이쪽은 기둥 모양이고 한쪽은 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이쪽에 있다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추 모양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형을 이루면서 깨끗하게 마치 보석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 수정이라 불렀습니다. 수정은
물수에 결정정자를 쓰고 영어로는 락 크리스탈이랍니다. 수정의 다른 형태도 좀 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수정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옆에서 보면은 기둥 모양이 된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은 뭐 크기가 크기도 하지만은 덩어리져 모인 것들은 상당히 작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은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수정은 어떤 돌 사이에 하얀색의 맥상으로 석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석영 안쪽에 보면은 이빨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에 수정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정 결정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굵기도 다양하고 뭐 크기도 다양하죠. 이런 수정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한결같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자, 이것도 형태는 육각형 중에서 상당히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은 형태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쪽 길고 이쪽은 짧은 형태의 육각형입니다. 이 육각형과 이 육각형이 만일에 같은 광물이라면 이 각과 뭐 이 각이 이 면과 이 면이 어떤 서로 간에 대응되는 면이라 한다면 이 각,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정육각형 된 상태, 어떤 거는 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응되는 면이라면 이 각, 이 각은 서로 같겠죠. 이런 것들을 서로 마주도는 면 해서 면각이 일정화돼서 면각이 일정화돼서 면각 일정의 법칙이랍니다. 즉 수정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게 동일하겠죠. 다들 위에서 보면 육각형이고 옆에서 보면은 길쭉한 모양인데 이거 같은 건 길쭉하지만 이거 같은 건 좀 짧죠. 자, 그렇게 어떤 결정에서 어떤 것은 뭉퉁하고 어떤 것은 길쭉하고 한 것들은 이것들이 생성될 때 그 성분들이 어느 방향에서 많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수정이 있을 때 어떤 곳에서 수정이 되는 성분이 공급이 된다 봅시다. 이쪽 면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이쪽에는 아예 공급이 안 되면서 계속 이쪽 면에서 공급이 된다면은 그 수정이 되는 성분들이 이쪽 공급되는 면 쪽으로 해서 계속 들러붙습니다.
즉 무엇인가가 정착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나중에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또 만일에 여기서 어떤 성분이 공급이 된다면은 또 이 부분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수정이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수정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치 자라는데 수정의 말이 물수의 결정정자니까 물속에 이것을 담가두면 이것이 마치 자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과연 물속에 수정을 담가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성장할까요? 자, 수정은 아까 말씀했듯이 Si 한 개에 O2 이런 성분입니다. 자, 그럼 수정에 물속에 이것을 담가두었을 때 수정이 H2O라는 물이 있으면 과연 여기에 들러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뭔가를 자라게 하려면은 같은 성분이 가야만 여기에 들러붙을 것입니다. 마치 Si 한 개, 그 다음에 O, 이런 SiO4 삼연체가 계속 들러붙듯이 이 성분이 계속해서 들러붙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고체 상태의 수정에 무엇인가가 들러붙으려면은 아마 여기서 액체 상태의 SiO2나 또는 기체 상태의 SiO2가 이동하면서 표면에 들러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석영이 맥상으로 나온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본을 보시면 이런 돌 사이에 하얀색 석영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틈새가 생겼고 그 틈새를 따라서 이 석영되는 성분이 틈새를 채운 겁니다. 그럼 채울 때는 이 부분은 원래 고체였을 것이고 이 부분은 액체 상태나 또는 기체 상태였을 거죠. 그런 것들이 틈새를 메우면서 이런 석영이 이제 만들어졌고, 자, 석영 성분이 이런 맥을 따라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 벽부터 들러붙었을 겁니다. 들러붙다 보면은 거기 일부 또 약간 공급이 많이 되는 곳에서는 조금 뾰족하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 또 계속해서 SiO2 성분의 액체나 기체가 오다 보면 여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점점 안쪽에서부터 커지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급되는 양만큼이 결국은 양쪽 벽에 들러붙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급되는 양이 점점 계속해서 오면 모르겠지만은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 버리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공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죠. 이 부분에 뭐 이쪽이든 어떤 방해든 간에 석영이 들어왔을 건데 그 성분이 이 돌의 벽 쪽부터 들러붙다가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결정형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는 뾰족한 상태로 마치 이런 이빨 같은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더 이상 공급 안 되니까 이대로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상태로 돼 가지고 돼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나? 정동이랍니다. 수정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동굴.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한자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영어로는 제오드랍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이런 광물들은 이렇게 맥상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뭐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체 수정 또는 석영으로 결정화되고 나머지 빈 공간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수정과 석영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즉 SiO2 성분이 공급이 되다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공간은 그대로 남은 겁니다. 다음으로는 석영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이런 석영입니다. 색이 우윳빛을 띠고 투명하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흔한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우윳빛을 띠는 백색이라 해서 유백색을 뜬 데서 유백석영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밀키 쿼츠. 다음으로 아까 많이 보여드렸던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결정형이 잘 나타나고 투명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은 영어로는 락 크리스탈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색깔을 띠는 수정입니다. 어떤 색이 보이나요? 예, 보라색이죠. 보랏빛을 띠는 진한 것은 자주빛을 띠기도 합니다. 이런 수정을 자수정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아메티스트랍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면 왼쪽의 것들은 보라색을 띠는 것들이 고르게 보라색이 분포되어 있지만은 오른쪽의 것을 보면은 흰색이 되다가 보랏빛이 되다가 또 흰색에다가 보라색이. 이 소리가 뭐냐면 아마 이 흰색의 석영을 만드는 그 때 공급되어 있는 그 성분과 보랏빛을 띠는 요 성분이 약간씩 달랐을 거예요. 그럼 왜 보랏빛을 띠는가? 이 자수정이란 것은 일반 수정에다가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철이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보랏빛을 띱니다. 즉 이와 같은 자수정은 아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초기에는 철 성분이 없는 것들이 공급되다가 이만큼 만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기에는 SiO2 성분에 약간 철 성분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또 코팅을 시켰겠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또 철 성분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붙었을 것이고, 그 뒤에 또 철 성분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공급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정에서 이거는 여기서 요렇게 깨진 요 부분이 되겠죠. 다음 보실 석영은 이런 색입니다. 일반 석영의 색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분홍빛을 띱니다.
이런 분홍빛을 띠는 석영 또는 수정을 장미 석영, 약간 또 투명도가 뛰어나면은 장미 수정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로즈 쿼츠, 분홍빛이 되죠. 철이 들어가면은 보라색 자주색도 띄지만은 철도 역시 분홍빛을 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철이라든지 망간과 같은 다른 금속도 역시 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역시 다른 장미 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이 진한 것도 있고 옅은 것도 있는데 불순물의 함량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이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사실은 천년적 나타나면 이런 식이고, 이것은 가공을 한 겁니다. 가공한 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나타나는 석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깨진 그 곳이 완전히 매끈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형으로 나타나면은 결정형 자체는 매끈하지만은 깨어진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깨어진 부분은 이렇게 명료하지 않게 깨어지지만은 이렇게 면은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뭔가 인공적으로 가미된 같은 매끈함을 보이죠. 이것은 가공된 겁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정은 노란색을 띠는 수정입니다. 보여드리자면 이건데요. 자, 같은 노란기가 들어가 있죠. 다른 수정을 보여드리자면 투명한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이런 노란색 수정을 황수정이랍니다. 영어로는 시트린. 이 노란색 수정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보통의 자수정 같은 경우를 열 처리를 하면은 이런 황수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실제로 열 처리가 될 수 있는 환경, 즉 마그마가 아주 뒤에 원래 생성되어 있던 그런 수정에 뒤에 공급이 된다든지 할 때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회색이나 어두운 색, 즉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정인데 이것을 연수정이랍니다. 영어로는 스모키 컷절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 투명성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이지만은 위쪽은 보니까 굉장히 어둡죠. 아주 어두운 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연수정입니다. 연수정. 물론 연수정도 불순물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불순물 이외에는 자라는 상태에서 조금 규칙성을 떨어진다면 이것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석영이라는 것이 돌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이렇게 아예 석영이 자기 자신 스스로만으로 모여가지고 맥상으로 나타나서 석영만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광물들이 암석 속에 포함될 때는 꼭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들만 아니고 돌 속에는 광물이 여러 개가 섞여서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화강암이란 암석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게 투명도가 높은 석영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석영이라 하더라도 뭐 뾰족한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결정형의 모양을 그대로 잘 보이는 형태를 자형이랍니다. 그리고 자형인 상태이지만 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 부분은 자형인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즉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이런 상태를 볼 때 이쪽은 면이 고르지만 여기는 면이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반자형, 그리고 그냥 이런 결정 형태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 그냥 뭐 모양 이렇다, 그럴 경우는 타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형태로 공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자랄 수 있는, 결정 형태로 자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부여된다면은 이 끝부분은 자형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반대편은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반자형이겠죠. 하지만 이런 암석 사이에 광물이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지는 그런 사이에 다른 광물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서로 광물과 광물이 얽히고 설격해서 타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조암 광물 중에서 석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번 시간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 다음에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